네, 안녕하세요. 나덕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슴 통증이 있고, 가슴 통증이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가슴 통증이 있고, 호흡도 좀 곤란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뭐 목에 이물감도 있고 이런데 이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약을 먹어도 이제 잘 안 낫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통증이 여기저기 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통증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통증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기질적인 질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질적인 질병인 게 뭐냐? 예를 들면 실제로 세포의 병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육의 병이 있다든가 근막에 있다든가 인대에 있다든가 무슨 뭐 심장에 있다든가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질적인 질병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기질적인 질병이 아니다 이런 뜻은 뭐냐면 만일에 여기 아파 그러면 근막에 통증이 있다 그렇다 한다면 근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근막은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통증이 있다 여기 있는 통증이 갑자기 일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다 그러면 이게 기질적인 질병이 아니다. 그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적인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후군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증후군은 증상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증후군을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죠. 뭐 베체트 증후군, 뭐 쇼그렌 증후군,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해부학이나 생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가슴 통증이 있다 이런데 가슴 통증이 있다 아니면 호흡이 곤란하다 식도하고 호흡은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자가 있는 거예요. 식도염도 있고 통증도 있고 호흡도 곤란하고 목에 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심하면 어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 더부룩하거나 뭐 안 내려간 것 같거나 이런 체한 것 같고 막힌 거 이런 건데 그 식도염은 좀 타는 듯하거나 이런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있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도염 무슨 증후군이다 그러면 병명을 붙였으니까 뭔가 확실히 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병명이 갖고 있는 뜻은 잘 모른다. 현대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생각보다는 그 병명 자체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덜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뭐 가슴 통증이 있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가슴 통증이니까 이것도 서양의학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 증후군이다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공황장애라든가 위물감이라든가 뭐 호흡곤란이나 두근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나름대로 보면 호흡곤란이 있을 것도 없고 두근거리면 뭐 부정맥의 증상이라고 보지만 이제 그런 거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소화기계 질병인가 호흡이 곤란한 폐의 문제인가 뭐 공황장애 정신과적인 문제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나누다 보면 너무 여러 과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고 그런 거죠. 이걸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가슴에서 심기가 막힌 증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가슴에 심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는 이제 막힘으로 나타나는 흠이 불편해지고 가슴이 막혔으니까 또 통증이 나타나고 이제 왔다 갔다 나타나는 통증은 사실은 기의 통증의 특징인데 그런 건 이제 심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이제 그 후에 이 가슴에 몸의 정중앙을 흐르는 소주천이라는 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가슴에서 막혀진 게 1차고 2차적으로 그 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그 통로에 다른 증상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가슴이 아프고 목에 뭐 걸린 것 같고 입도 마르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뒷목도 뻣뻣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일련에 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의 질병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심기의 문제는 이제 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긴장 이런 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은 이제 심기의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한의학적으로는 심기의 병이니까 심장병인 거죠.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으로는 설명이 깔끔하게 돼요. 서양의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뭐 우선적인 선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여러 가지 병이지만 한의학적으로는 한 가지의 병이니까 치료하는 것도 결국 하나를 치료함으로써 나머지 것은 그것의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한 거니까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뭐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있고요. 심기가 상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뭐가 스트레스 주냐? 그건 뭐 긴장, 과로 또는 이제 근무 시간이 긴 거, 삶의 속도가 빠른 거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심기를 소모시키고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줄여줘야 되고 그런 걸 줄여주는 데는 가벼운 운동이 머리 긴장을 풀어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혼자 치료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정도를 벗어난 거죠. 좀 심한 거니까 그때 이제 한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상이 복잡한 거는 한 방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꼭 운동 꼭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